마음의 준비를 우선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애만 키우던 사람이 뭔지 알고 하는 거냐. 그치. 남편은 당연히 벌어와야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는 고마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파트 단타에 성공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인터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수강생 닉네임 우주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 5월까지는 10년 동안 전업맘이었다가 당자쌤을 만나고 나서 에어비앤비도 운영을 하게 되고 매매사업자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 우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 게 10년 동안 정말 전업 주부만 하신 거예요. 딱 정말 전업주부만 했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끼를 숨기고 10년 동안 주부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좀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갖게 되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많이 가졌고 그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아이가 그럼 좀 커서 여유가 생기신 건가요? 네, 딱 10살 됐습니다. 오, 네네. 그럼 이제 혼자서 다 뭔가가 오토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좀 놓고 있었던 내 일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부로 아이만 키웠고 사실 아이 서포트를 주로 했다고 하면 제 생각인데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좀 낮아진 상태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파트 투자를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원리금을 내가 갚겠다 말을 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부업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부업은 새롭게 뭔가 하신 건 없고 어떻게 바로 저를 만나가지고 합법 에어비앤비라는 네. 부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에어비앤비가 시작하시지 않은 초보자분들한테는 되게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시고 성과를 내신 분들한테는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크게 주기 때문에 다음 넥스트를 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하실 수 있게끔 용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에어비앤비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바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비앤비를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도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제가 못 믿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막상 하고 성과가 났고 그 성과가 남으로써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이렇게 등대처럼 지켜주고 계시니까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확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네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거든요. 나 이제 경매 투자 좀 배워서 해보려고 해. 내지는 나 아파트 투자 이제 해보려고 해. 했을 때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시댁에서는 바쁜 며느리가 되었고 이제 친정에서는 거의 오지 않는 딸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좀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막상 이제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게 될 것이냐 애만 키우던 사람이 뭔지 알고 하는 거냐 그치,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제. 그리고 이게 얼마나 험악한 일인 줄 그쵸. 아느냐 이제 이런 많은 편견들을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 지인들도 처음에는 네가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네,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바뀐 거네요. 네,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 시아버지한테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버퍼링이 살짝 있으시긴 했지만 너무 축하한다고 이제 축하 인사도 받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얘기하시고 전업주부였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좀 바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예전에는 맛집 투어하고 네, 예쁜 카페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들이랑 같이 노는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남편은 당연히 벌어와야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였을 니까는 벌써 한 뭐 7, 8년 전인 것 같은데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갔고 끝나고 엄마들이랑 이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저는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바이올린은 어디서 해야 된다 뭐 저학년까지는 음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된다 음악을 잘하는 내가 공부도 잘한다 수영은 어디서 해야 된다 수영복은 뭘 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던 네,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이제 가장 목소리 큰 엄마였던 것 같아요. 당자쌤 만나고 나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되게 외향형이었는데 혼자서 앉아서 물건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해야죠. 네, 그리고 다 보물이고 나한테 돈 되는 애들. 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최근에 써주신 책도 열심히 네, 네, 이제 네, 보게 네. 되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횟수들이 많이 줄었고 지금은 그냥 2달에 한 번 정도 관계 유지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면 다들 너는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오히려 그쵸. 이제 저를 바쁜 사람으로 아예 그냥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만 막상 너처럼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선생님의 유튜브를 추천해 주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네. 근데 사실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물론 이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뭐 잘 서포트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 고민에 앞서서 나를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그런 자식을 위한 아이를 위한 그런 관심이 저랑은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주님을 개발시키고 우주님을 성장시키기 시작하니 이제 조금 이슈로부터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 동안 남편이 진짜 벌어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는 고마운 거예요. 주변 주부님들이 왜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준비를 우선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너처럼 열심히 못 살겠어. 그냥 나는 지금 삶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너처럼까지는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우선 많이 하고 그리고 우선 주변에 남편이나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깨어서 나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인데 다 핑계입니다.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우주님이 얘기하신 네네. 힌트가 있는데 내가 원리금을 내겠다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부업을 찾아봤다 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없었던 돈 이슈가 이제 생긴 거예요. 벌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 뭘 해볼까 찾아보다가 제 강의를 듣게 되신 건데 만약에 이 원리금을 내가 한번 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선언하지 않았고 아파트 투자를 하시지 않았다면 부업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먹고 살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절실하고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매 순간 간절해요. 전 지금도 너무 간절하고 지금은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는 조금 해결이 됐는데 일에 대한 절실함 이런 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순간도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관심사가 좀 다를 뿐이지 거기서 아이들을 또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은 그럼요. 네네. 그걸 통해서 또 행복을 느끼시면 네네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당근! 그러면 오늘 낙찰받은 물건은 어디 물건이에요? 광주에 있던 물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1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1층을 낙찰 받으셨군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개가 더 있죠. 심지어 낙찰을 받고 나니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까지 공사를 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수까지 해결했습니다. 누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람들이 1층을 기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뷰를 본다든지 아니면 약간 고층에 있는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서 사실 사는데 1층, 2층이 이렇게 저층인 경우에는 그런 프리미엄이 없어가지고 또 구축 같은 경우는 타층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층과 탑층을 좀 비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좀 좋은 층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잘 안 팔리는 아파트인 거네요? 그렇죠. 안 팔리는 아파트를 낙찰을 딱 받으셨는데 낙찰 받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해냈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누수라는 얘기는 언제 들으신 거예요? 낙찰을 받고 관리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시죠? 이 집 누수인 거? 근데 원래 그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할 때 제가 그런 거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말안 하고? 말씀 안 해주시고 낙찰자라고 하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소장님한테 한마디 했었습니다. 왜 지금 얘기하시냐. 그냥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우리 서로 행복했을 텐데 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연히 안 하실 줄 알았죠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집요하게 물어봐야겠다. 또 하나 배우셨군요. 배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1층을 낙찰 받았다라고 하셨을 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팔고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 톡이 선생님 누수가 있는 집이래요 라고 해가지고 아차 싶었거든요. 집 장사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누수는 내 친구다. 왜냐면 어떤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서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사업 자체를 못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누수거든요. 더군다나 전업주부였던 분이 첫 번째 낙찰을 받은 집이 누수라 그러면 절망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차 싶었죠. 이거 큰일 났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의 그런 우주님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안 괜찮았지만 네. 근데 또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외도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을 때 네. 지금도 계단에서 물이 떨어지고 맞아요. 누수 이슈가 있었죠. 네, 누수 이슈가 정말 상당히 있었던 집이었는데 그 집을 제가 해결을 하고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예방주사를 맞지 맞았기 않았나. 때문에. 누수를 해결하면 또 되는 거니까 그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이거 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네. 되게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처음 초보자가 낙찰받은 집이 누수면 거의 멘붕 오거든요. 근데 잘 해결할 수 있다. 빨리 잔금 치고 명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금 바로 다 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도까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누수까지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분 크게 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도하고 얼마 만에 매도가 된 거죠?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명도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최단 기간의 집을 판다라고 하면 보통 3개월을 잡고요. 그 6개월 안에는 파는 플랜으로 거의 입찰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비가 와요. 왜냐면 실제로 초보자분들 처음 집을 팔아볼 때 이게 될까? 아니 그냥 내가 당근 자판기 수업 듣고 시작은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벌써 한 달 지났어. 벌써 한 달 하루 지났어. 한 달 이틀 지났어. 이렇게 날짜 카운팅 시작하시고 벌써 2달 지났어. 이렇게 되면서 막 조급해지고 난리가 나세요. 오히려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우주님은 더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 크게 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기적으로 여름이 겹치다 보니까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불안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된다고 했고 그리고 입찰 보고서를 써서 이 집이 팔릴 수 있는 집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건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편안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님은 네. 불안해하지도 않으시고 잘 파셨는데 원래부터 투자자로서의 재능이 있던 거예요? 전혀 없고요. 저는 정말 평범한 주부로서 생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같겠지만 당자쌤의 수업을 듣고 선생님의 이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할 때 선생님한테 한 번씩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부동산 100군데다가 문자 뿌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그냥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실행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가능성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은 원래 잘했겠지. 그리고 원래 뭐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가능성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얼마큼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만 하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겠지라고 하는 고민은 이제 그만 접으시고 저는 뭔가 먼저 실행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수익이 남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 있게 시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7,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7,100만 원? 네.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8,7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8,700만 원. 누수공사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누수공사로 1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엄청 물이 쏟아진 누수는 아니었나 봐요. 제가 1층이었는데 1층에서 지하주차장 통로로 쏟아지는 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좀 추웠었어요. 3월이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입주민들이 많이 미끄러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아침마다 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닦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상황까지 빨리 공사 좀 이르렀습니다. 해라. 네네. 그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소장님한테 소장님도 조금 얼굴 보시면 한 번씩 얘기 좀 해달라. 저도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팔렸어요. 그래서 순수익은 얼마였나요? 네, 720만 원 났습니다.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700만 원을 버시면 수익률이 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네.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갔나요? 대출이 많이 나와서 2천만 원으로 그럼 투자금이 2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왔군요. 네네. 진짜 훌륭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보려고 했고 1억 이하의 물건들로 그거는 내가 다 알 수 있게
계속 서치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진짜 팔릴까? 고민하다가 정말 딱 팔렸잖아요. 네. 팔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도파민이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팔렸을 때 짜릿함. 3달을 기다렸지만 딱 팔리고 나니까 아 되는구나 하는 느낌. 네네네. 짜릿했습니다. 또 낙찰 받으실 건가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요. 낙찰 받아서 또 네. 팔고 낙찰 받아서 팔고 하면은 아마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벌걸요? 너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구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선은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훌륭한 멘토가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당자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네. 원래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누수라는 말에도 정말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하시고, 그리고 매도되는 기간 동안에 힘드셨을 텐데 그 기간도 잘 넘기셔가지고 매도까지 하신 거 보면서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또 에어비앤비를 세팅하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세팅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수액 숙박 창업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통해서 다가구를 호스텔로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건물주. 오. 네. 건물주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많은 역량을 많이 최대한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모텔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10년이라는 전업주부 생활을 깨고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잘 네. 깨고 나오셔서 현금 흐름도 만드시고 경매도 배우시고 나중에 모텔 창업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하신 것 같고, 제가 앞으로의 우리 우주님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매도가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점을 찍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저의 이제 성장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따라가는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고 할까 말까 고민만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나요? 제가 경매하면서 제일 많이 읊조렸던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 버는데 낭만 낭만이 없다. 없죠.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진리의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이 고민도 되고 생각도 많으실 텐데,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 가서 강의를 듣나요? 도대체 제가 DM을 보내도 답도 없으시고 맨날 댓글 남겨 답도 없으시는데 어디 가야지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 강의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9월 24일 날 제가 드디어 경매 무료 라이브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4일, 9월 25일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경매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신청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어요. 인사이트 머니랩에 들어가셔서 무료 라이브 신청하시고 꼭 이번 무료 라이브 놓치시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오늘 이렇게 우주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10년차 전업주부님이시고 근데 진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이 씨앗을 이렇게 하나 딱 드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고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주저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도전하셔서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네, 만들어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